아, 교사가 어떻게 문신을 할 수가 있어? 제 교사의 자질 부족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팔뚝에 주먹만한 문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의료인의 문신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해. 아, 교사가 어떻게 문신을 할 수가 있어? 제 교사의 자질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상에서는 문신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문신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문신이 정말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던져보신 적 없나요? 왜 올림픽 선수들의 문신은 그대로 보여줄까?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어요. 왜 미디어에서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거지? 아니, 불법이라면서 항상 연예인들 제재 가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법과 일상이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요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합법화 제정 요구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렸냐?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초등학교 실습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1년 동안 초등학교 실습을 하면서 깜짝 놀란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저와 같이 교생 실습을 하는 여교사가 탱크탑을 입고 그 탱크탑에 주먹만한 문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왔으면 저 교생 욕 엄청 많이 먹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 실습에서 복장 규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찢어진 청바지 안 된다, 짧은 치마 안 된다, 화려한 액세서리 금지 등 교생들에게 단정한 복장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와보니까 교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 그대로 교실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왜 우리나라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까탈스러웠던 걸까? 아니, 교사도 인간인데, 교사도 교사이기 전에 인간인데 왜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던 걸까? 왜 학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는 거칠애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다른 교육 실습 현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 수업 과정안입니다. 네. 문신에서 수업 과정안을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에서는 수업 과정안에 대한 형식이 엄청 자유로웠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수업 과정안을 짜는 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노력, 체력 다 들어가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수업이 있더라도 과정안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수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안을 완성 어떻게 해야 되냐? 글자 크기, 글자 간격, 그리고 과정안에 쓰이는 부호들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학교마다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면 이 학교의 규칙을 배워야 되고 또 저 학교를 가면 저 학교의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모형을 주고 그 모형에 수업이 딱딱딱 맞추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생각을 했죠. 아니, 어떻게 수업이 모형에 다 맞을 수가 있어? 아니, 모형이라는 것은 그냥 수업을 잘하기 위한 도구 아니야? 아니, 보충 자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수업 실습을 가보니까 모형에 수업을 딱딱딱 맞추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형에 대한 제약이 정말 없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활동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진짜 중간 활동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정 안에 연극의 대본을 짜는 것처럼 교사의 말, 학생의 말, 교사의 말, 학생의 반응, 교사의 말, 학생의 반응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수업이라는 사건이 다양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호작용에 따라서 계획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수업을 다 짰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안 수정하랴, 과정안 작성하랴 이러한 것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에서 교사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안이 무엇인가요? 과정안은 내가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수업으로 이끄는 것이 과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안의 존재는 수업이 더 잘 되기 위한 자료이다, 도구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수업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다 보니까 수업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을 과정안 수정에 더 힘쓰고 있고, 실습 지도 선생님들도 과정안의 수정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지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이 형식 바꿔라, 아니면 이거 글자 크기 바꿔라, 글자 간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 기호는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등 형식에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십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실습을 5번을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실습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돌아서 문신 이야기에서 과정안 이야기까지 이제 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형식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알맹이에 신경을 쓸 에너지나 아니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습 복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 같은 것도 잘 안 입고 양복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교생 실습을 가다 보면은 단정한 복장에 슬랙스가 있고 또는 양복이 있잖아요. 많은 남자 교생 선생님들이 양복을 입어요. 그때 저는 양복을 사야 하나?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실습이 아니라면 양복을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사지 말고 내가 입는 옷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입어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생 선생님들 역시도 실습 전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옷을 사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할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배움에, 우리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거칠에 신경을 쓰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형식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육, 거칠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